제9장 새로운 플라즈마 절연 와류법과 랑케 효과. 다음은 플라즈마 절연 및 와류 개념 부분입니다. 마이크로파로 생성된 플라즈마의 열절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방향 와류 유동을 적용한 연구입니다. 실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표준 와류 절연 방식과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특히 와류 입구의 위치를 플라즈마 토치의 출구 쪽으로 옮겼을 때 벽면으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30%에서 5%까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랑케 효과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논문은 강한 원심 역장 속에서 접선 속도가 각기 다른 난류 미세 부피들이 반경 방향으로 이동하며 에너지가 분리된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중심 와류 유동층의 역회전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제한된 공간 내 와류 유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가스 와류 안정화 방식은 스월 제너레이터를 전기 방전의 상류에 배치하여 플라즈마 제트를 반대 방향으로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강한 와류 유동이 발생할 때 스월 제너레이터 근처에 중심 역류 구역이 형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역류 현상은 플라즈마 중심의 에너지를 상류로 다시 전달하여 토치 벽면에서 상당한 에너지 손실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토치 벽면을 냉각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A. 기존의 와류 플라즈마 안정화 방식과 B. 새로운 역와류 플라즈마 안정화 방식의 구성도이다. 주요 구성 요소는 1. 원통형 석영관, 2. 원래의 스월 발생기, 3. 플라즈마, 4. 플라즈마 화학 반응기, 5. 연결 원추, 6. 순행식 다이아프램, 7. 추가 스월 발생기이다. 개선된 방전관의 상세 구조도로 1. 원통형 석영관과 2. 융접된 석영 립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역류 현상은 실제 공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희유금속 염의 보라물 용액을 처리하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실험의 경우 반응기와 연결콘에 분사된 용액이 역류하여 방전 구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전 색상이 변하고 마그네트론 전류가 변동되는 등 방전 상태가 불안정해졌으며 보라물 용액이 쿼츠 튜브를 부식시켜 수명을 단축시키고 최종 생성물에 실리콘 불순물을 섞이게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쿼츠 튜브 끝단의 리브를 용접하여 플라즈마를 제트 형태로 만들어 역류를 억제하려 했으나 튜브 끝단이 발광할 정도로 열 손실이 심해 전력 특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방향 와류 형성을 통한 새로운 플라즈마 절연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플라즈마 제트의 배출 방향을 기존과 반대로 즉 스월 제너레이터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플라즈마 가스가 배출면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방전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문제가 되었던 역류 구역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단방향 와류관과 유사했다면 이 새로운 방식은 고효율 대항류 와류관의 유동 패턴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랑케 효과 이론을 적용하여 두 시스템의 열절연 효율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실험 장치 및 에너지 효율 분석 부분입니다. 최대 5kW의 전력을 입력하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발생기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장치의 핵심인 석영 방전관은 내경 44mm, 길이 약 140mm이며 두 개의 마그네트론에서 생성된 2.4GHz 주파수의 H10 모드 에너지가 도파관을 통해 수직으로 공급됩니다. 가스는 접선 방향 와류 발생기에 4개 입구를 통해 주입되며 이때 발생하는 강한 회전 유동이 플라즈마를 석영관 중심축에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전체 시스템은 석영관에서 연결 원추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냉각 강철 반응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역와류 안정화 실험을 위해 석영관과 연결 원추 사이에 직경 26mm의 순행식 다이아프램과 추가 와류 발생기를 설치했습니다. 측정은 열량계와 전기적 측정 방식을 통해 방전 입력 전력인 으프와 순행 부품의 열 손실인 으트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석영관은 구조상 직접 순행할 수 없지만 주변이 순행 부품으로 밀폐되어 있어 대류를 통해 모든 열이 냉각 시스템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최종 분석은 플라즈마 가스 단위 질량당 에너지 입력값인 J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력 전력을 약 3.5kW로 설정하고 가스 유량 변화가 방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다이아프램과 반응기 유무에 따라 구형 방식의 2가지 케이스와 신형 역방향 와류 방식 3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반응기로 인한 벽면 여류속이 상당했기에 반응기를 제거하고 토치를 거꾸로 세워 대기 중으로 플라즈마 제트를 방출하는 추가 실험을 통해 곡선 2'과 3'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가스 공급은 기존 와류 발생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추가 와류 챔버를 통해 역방향 와류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실험값 실선과 수치 시뮬레이션 값 점선을 비교한 결과이다. 1. 2. 2는 다이아프램 및 반응기 유무에 따른 기존 방식의 열 손실이며 3과 3는 새로운 방식의 열 손실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일반적인 와류 유동으로 플라즈마를 안정화했을 때는 토치 벽면으로의 에너지 손실이 30%를 넘어섰지만 역방향 와류 유동을 적용하면 손실이 약 5%까지 줄어듭니다. 이는 매우 정밀하고 고가인 다공성 방전 챔버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낮은 열 손실 수준과 비슷합니다. 또한 역방향 와류 구조에서는 플라즈마 황성가스의 대부분이 방전 구역을 효율적으로 통과하며 상단 영역의 축방향 속도가 낮게 유지되므로 방전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역방향 와류 방식은 축방향 유동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와류 상단 부분에 추가 가스나 입자를 주입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실제로 지르코니아와 이트리아 혼합 분말을 주입한 테스트에서 최대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용융되고 구형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 시스템은 마이크로파 장치뿐만 아니라 직류 및 교류 플라즈마 트론,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즈마 토치, 그리고 가스 버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라즈마 화학 공정과 기술적 응용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수치 해석 모델 및 유동 분석 부분입니다. MW 플라즈마 토치의 수치 해석은 프루엔트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이 D축대칭 구조를 기반으로 질량과 에너지, 그리고 반경, 축, 방위각 방향의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동시에 풀이합니다. 특히 회전 유동 해석은 동일한 기하 구조의 비회전 유동 해석보다 계산 시간이 약 10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난류 모델로는 KF-실론 모델과 레이놀즈 응력 모델인 RSM이 사용됩니다. KF-실론 모델은 계산 속도가 빠르지만 회전 유동이나 질량 역장 해석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반면 RSM은 개별 레이놀즈 응력을 계산하고 난류의 방향성 확산과 비평형벽 함수를 반영할 수 있어 훨씬 정밀한 결과를 냅니다. 일반적으로는 KF-실론 모델로 1차 근사값을 구한 뒤 RSM으로 정밀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그림 4의 수중 회전 유동 사례처럼 KF-실론 모델이 완전히 잘못된 결과를 내놓아 오히려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통형 용기 내 수류의 회전 유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용기 직경은 44mm, 길이는 100mm이며 2.5mm 폭의 슬릿으로 물이 들어와 26mm 직경의 다이아프램을 통해 나갑니다. 이때 유입 속도는 초속 1m, 초기 접선 속도는 초속 10m로 설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KF-실론 모델은 슬릿의 위치에 따라 재순환 영역의 크기와 유동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를 보였습니다. 반면 RSM 모델은 입력 위치가 바뀌어도 유동 패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전 유동 해석에는 레이놀즈 응력 모델인 RSM이 훨씬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통형 용기 직경 44mm, 길이 100mm 내 수류의 유선을 보여준다. 유입 속도 1m 매 초, 초기 접선 속도 10m 매 초 조건에서 1K 모델 원통 표면 슬릿, 2K 모델 왼쪽 끝 슬릿, 3RSM 모델 왼쪽 끝 슬릿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존 방식의 토치 내 온도 분포, 유선 및 축방향 속도 프로파일의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질소 가스 일치 S가 100m 매 초의 속도로 유입되며 재순환 유동으로 인해 와류 안정화 플라즈마 중심에서 상류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실제 실험 조건과 일치시키기 위한 수치 해석 설정입니다. 난류 모델은 앞서 확인한 대로 RSM을 사용했으며 벽면 근처의 속도는 로그 법칙을 따릅니다. 온도의 경우 프루엔트 프로그램의 설정을 따라 열전도 하층에서는 선형 법칙을, 난류 영역에서는 로그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벽면 근처의 최소 격자 크기는 0.3mm로 설정하여 계산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플라즈마 가열은 회전 유동의 중심 영역에서 균일하게 일어난다고 가정했으며 가열 구역의 길이는 120mm, 직경은 주로 26mm로 설정했습니다. 여론은 3.5kW의 전력을 가진 균일 여론을 적용하여 MW 플라즈마 토치를 모사했습니다. MW 플라즈마 토치의 내부 유동과 온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수치 해석 모델의 설정 조건입니다. 금속 부품의 온도는 300켈빈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며 원통형 벽면에서는 대류 열전달 계수 50W/제곱미터 켈빈과 방사율 0.8을 적용해 냉각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가스 유입부는 ED 기하 구조에서 벽면 인접 셀의 회전 속도와 질량 소스를 정의함으로써 접선 방향의 Z 유동을 모사했습니다. 작동 가스로는 질소를 사용하며 초기 조건으로 4개의 입구를 통해 초속 100m, 초당 1g의 유량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여과류 방식의 토치 내 온도 분포, 유선 및 축방향 속도 프로파일의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질소가스 1.5GS가 225m 매 초의 속도로 유입되며 여과류가 고온 영역을 압축하여 토치 벽면의 과열을 방지한다. 기존의 와류 방식과 새롭게 제안된 여과류 방식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가열 구역의 전력은 3.5kW, 길이는 0.14m, 직경은 44mm인 석영관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차이점은 가스의 유입 경로인데 기존 방식은 방전 챔버로 직접 유입되는 반면 새로운 방식은 별도의 와류 챔버를 거쳐 유입됩니다. 유입 조건 또한 다르게 설정하여 기존 방식은 초속 100m의 유량 1g, 새로운 방식은 초속 225m의 유량 1.5g을 적용해 유선과 속도, 온도 분포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역와류 방식의 적용 결과 고온 구역이 압축되는 효과가 나타나 토치 벽면의 과열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유입가스가 방전 구역을 우회하여 벽면을 따라 흐르는 경향이 있었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가스의 대부분이 고온 방전 구역을 직접 통과하며 재순환 영역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림 3의 에너지 손실 곡선을 통해 수치 해석 결과가 실험값과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방전 구역의 단순한 모델링으로 인해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지만 이 모델을 통해 다른 전기 방전이나 화염의 에너지 손실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랑케 효과의 재해석 및 모델링 부분입니다. 와류 유동은 사용되는 장치와 목적에 따라 매우 상충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연소기에서는 열교환을 촉진하는 반면 플라즈마 토치에서는 오히려 플라즈마를 중심축에 가두어 벽면을 보호하는 절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입자를 분리하는 용도로 쓰이면서도 특정 반경의 입자가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며 일반적인 난류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유동이 측류화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A. 대항류 방식과 비평행류 방식의 와류관 구성도이다. 1. 원통형 관, 2. 접선가스 입구, 3. 스로틀, 4. 고온가스 출구, 5. 저온가스 출구이며 L은 관 길이, D는 관 직경, 그는 저온가스 출구 직경을 의미한다. 와류관의 에너지 분리 원리를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4는 주 회전 방향과 반대인 난류 미세 와류, 5는 주 회전 방향과 동일한 난류 미세 와류이며 6과 7은 각각 저속 및 고속 접선 속도 영역에서 작용하는 힘F를 나타낸다. 랑케 효과는 구동 부품이 없는 단순한 구조의 와류 장치에서 등온의 가스가 유입되었을 때 온도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는 현상입니다. 접선 방향으로 유입된 가스는 튜브 중심의 저온 유동과 주변부의 고온 유동으로 분리됩니다. 이때 저온 가스가 나가는 배출구 직경은 전체 튜브 직경의 약 절반 정도로 설정되며 이는 1931년 사이클론 연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랑케 효과 이론은 최근의 실험 및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각자의 기술적 응용 분야에만 매몰되어 서로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는 모순된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랑케 효과는 와류 유동의 복잡한 모순들이 집약된 현상으로 러시아의 많은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이론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통적인 랑케 효과 설명 방식에는 물리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원심력이 개별 분자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분자가 직선으로 이동한다는 기체 운동론의 기본 원리를 간과한 것입니다. 현재 주류가 되는 이론은 큰 압력 구배 속에서 유체 요소가 반경 방향으로 단열 이동하며 이로 인해 와류관 중심의 저온 구역에서 주변부의 고온 구역으로 강한 난류 여류속이 흐른다고 봅니다. 즉, 지구 대기처럼 단열 온도 분포가 형성될 때까지 열전다리 중심에서 외곽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난류가 이러한 온도 분포를 형성한다는 주장은 격렬하게 섞이는 과정이 오히려 두 액체를 층별로 분리시킨다는 말과 같을 정도로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전통적 이론을 플라즈마 토치에 적용하면 역와류 안정화 방식의 토치는 일반 와류 방식보다 중심 영역의 여류속이 더 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역와류 유닛의 유동 패턴이 효율이 높은 역류 와류관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8의 에너지 분리 메커니즘을 보면 원통형 벽면과 접선 방향가스 입구에서 유동이 형성됩니다. 이때 벽면 근처에서는 주 회전 방향과 반대인 난류 미세 와류가 생성되고 주 유동과 입구 유동이 섞이는 영역에서는 주 회전 방향과 일치하는 난류 미세 와류가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접선 속도가 서로 다른 미세 부피들에 작용하는 힘F의 차이가 에너지 분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랑쿠의 효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물리적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접선 방향 입구를 통해 들어온 등온 가스는 튜브 벽면 및 주 와류와 상호작용하며 강한 난류 상태가 됩니다. 이때 회전하는 유동 내부에는 온도는 같지만 원주 방향 속도가 서로 다른 미세 최적들이 생겨납니다. 원심력의 영향으로 속도가 느린 성분은 중심축으로 모이고 속도가 빠른 성분은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운동 에너지가 서로 다른 유체 요소들이 방사형으로 분리됩니다. 실험 데이터 실선화 제한된 모델 기반의